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어젯밤 TV 토론 잘 보셨죠? 어제 TV 토론의 핵심은요, 이재명 게이트라는 말이 녹취록에 나왔다는 얘기하고 한국이 기축통화 금방 이제 된다, 이 두 가지가 핵심인데요. 둘 다 이재명의 판정패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화천대유 관계자 녹취록이 나오니까 윤석열 후보가 이제 허위사실인데, 이 허위사실 이게 밝혀지면은 당신 사퇴하라, 이렇게 이재명 후보가 이 반격을 가했어요. 공격을 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요, 뭐라 그럴까요? 이 녹취록, 그러니까 이재명 게이트가 나오는 녹취록을 맨 먼저 취재 보도한 데가 어디냐면요, 월간조선 3호로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월간조선 측에서 방금 전에요, 녹취록 전문을 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상범 단장, 법률지원 단장이죠, 선대본부에서, 그 다음에 이 김은혜 공보 단장이 방금 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 전문을 전부 공개했습니다. 이걸 보면, 야, 이재명이가 얼마나 급하면 그야말로 악마의 편집을 한 것이 바로 나와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이재명 게이트라고 하는 것은 윤석열 후보가 얘기한 대로 그야말로 그분 몸통 이재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심야방송에서 어제 말씀을 드린 대로 여기에서의 그분, 이거는 이제 이 조재현 대법관인데 왜 나라고 하느냐, 이게 이제 이재명 후보의 어제 밤에 토론에 반박이었지 않습니까? 딱 그 대목에서만 보면 그렇게 보여요. 그러나 대장동 사태에서의 그분하고 어제 일부 악마의 편집을 해서 얘기한 그분하고는요, 똑같이 한국말은 그분이지만 의미하는 거가 달라. 윤석열 후보가 얘기하는 그분, 우리 야권이 얘기하는 그분, 우리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분을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당신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게이트다, 이 말이 맞다는 겁니다. 근데 이재명이는요, 그 작은 실개천 같은 부분에서의 그분이 조재현 대법관인데 왜 나를 비판하냐, 이렇게 느닷없이 둘러댔어요. 언뜻 보면 그럴듯 하잖아요.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 국민의힘 선대본부 측에서 발표한 월간조선 녹취록 전문을 보면 얼마나 뻔뻔스러운 거짓말이었느냐 하는 것이 지금 나와요. 그리고 이 기축통화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어느 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왔어요. 이 기축통화 하면, 예를 들어서 기름 사면, 국제시장에서 기름 사면 뭘로 대금 결제하냐, 이거 보면 뻔히 아는 거 아니냐, 이렇게 뻔한 거짓말을 하는 이재명이 좀 날카롭게 비판 좀 하라, 그렇게 돼 있는데요. 여러분들 기축통화? 아니, 쉽게 얘기해서 중국 위안화도 기축통화 아니에요. 중국 위안화도 세계 경제 넘버1, 넘버2를 다투고 있는 중국 위안화도 기축통화 만들으려고 그 난리를 치지만요, 국제사회가 받아주질 않아. 그만큼 신뢰도가 없는 거예요. 이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한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다 대고 지금 대한민국 지금 결제 통화 순위를 따지면요, 지금 20위권에도 간신히 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기축통화 됐어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재명이 지금 무슨 경제 대통령 하는데요, 이거 국어 공부부터 다시 해야 돼요. 이 경제 공부를 관두고, 경제 공부 하려면 우선 국어를 잘 알아야 경제 공부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국어 말뜻도 모르는, 그분의 의미가 뭔지도 모르는, 예. 그래서 기축통화의 단어 의미도 모르는, 예, 이게 이재명이에요. 그러고서 어떻게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 되느냐. 그래서 저한테 또 여러분들이 문자 와요. 야, 이러한 이 무능한, 그리고 대장동 혐의의 주범, 이런 사람이 뻔뻔스럽게 고개를 쳐들고 표를 달라고 하느니 기가 막히다, 이거. 도대체 대한민국이 어떻게다가 이렇게 정말 이런 나라가 됐느냐, 통곡하는 문자를 저한테 보내주신 분이 있어요. 예, 제가 잠시 후에 한번 시간이 되면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기축통화는 또 이게 또 내용이 많이 길기 때문에 별도로 얘기하고, 이번 시간에는 녹취록 중심으로 얘기하고요. 지금 지구촌에 이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데요. 제가 어제 보도해드린 것 같은데,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드렸어요. 이 배경이라든가, 그 다음에 미국과 러시아, 중국 간의 이 싸움이라든가 등등 국제 정치의 역학관계 측면에서 분석을 해드리고, 이것이 이제 한반도로 넘어오면 이게 상당히 위험하다. 왜 김정은이가 불장난칠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미국이 우크라이나도 신경 써야지, 또 북한도 신경 써야지. 그러면은 이게 과연 이 문재인 정권이 빨리 바꿔야 되는데, 참 큰일 났다, 이렇게 제가 보도를 하면서, 이러한 위험한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 어떻게 NSC 차관급 회의를 하고 마냐, 이 넉나간 문재인과 서훈, 도대체 이런 정권을 믿고 우리가 살 수 있느냐, 빨리 바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마도 청와대가 제 방송을 굉장히 샅샅이 모니터하는 것 같아요. 오늘 사상 처음으로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회의를 직접 주재했어요. 이거 그래서요, 시청자 여러분들,
저는요, 경험에 의해서, 제 경험으로 따지면요, 제가 판단 실패로 따지면 대단히 참, 자신만만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5% 내외가 안 됩니다. 제가 정보 판단 실수. 자, 그래서 어제 제가 이러한 비판을 한 거, 문재인 대통령이 보고를 받았는지 본 건지 하여튼 청와대에서 모니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느닷없이 하루아침에 딱 이 방맹이 들고 나왔잖아요. 예, 회의 주재한다고. 이 두 가지를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이재명 게이트, 어제 이제 토론선상에서 대대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말이죠. 이 녹취록을 꺼내 들면서 윤석열 후보를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바로 무슨 말이야? 이재명 게이트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녹취록을 내. 지금 허위사실이면 후보 사퇴해라. 그거 있었으면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버텼겠느냐? 이렇게 하고, 뭐 묻은 개가 뭐 큰 소리 친다고요? 큰 소리를 빵빵 쳐요. 그러니까 월간조선이, 바로 월간조선 3월호인데, 녹취록에 이재명 게이트라는 말이 담겼다는 이 보도, 이 월간조선에서 바로, 뭐라고 그럴까요? 전문을, 공개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기사 내용을 못 믿는 것 같아서 녹취록 캡처 본을 공개한다. 그래서 기존 기사에서는 취재원 보호 차원에서 공개하지 않았을 것이다. 않았을 뿐이다. 자, 그래서 이 공개 본을 보면요. 김만배가 그래. 정영학, 현찰을 너무 많이 쓰지 마시고, 김만배가 오리역이나 신경 쓰자고. 왜냐하면 김만배가 오리역 쪽에다도 이 개발을 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또 이 수천억 이 노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형이 오리역을 해볼게 그러면 이렇게 딴딴딴 또 점으로 나와요. 정영학이가 예 딴딴. 그리고 김만배가 또 땡땡땡. 이게 이제 말이 잘 안 들린다는 얘기예요. 했으니까 망정이지. 이재명 게이트 때문에 이렇게 여기에서 이재명 게이트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영아이가 예 하고 나오는데 이 녹취록은 2020년 10월 26일 날 나온 녹음 내용입니다. 그래서요. 이거를 이제 정영학 회계사가 이제 녹음한 것이죠. 그래서 잘 들리지 않는 부분이 땡땡땡 이 점으로 처리됐지만은 김만배 입에서 이재명 게이트 때문에라는 표현이 녹취록에 분명히 나옵니다. 자,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말이죠. 이제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이재명한테 이야기를 하셨는데 언론에 연일 나오는 경기지사 법인카드 공금 횡령 의혹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하신다. 공무원들 마음이 이미 다 따라가고 있고 여기에 제대로 조사하고 본인이 엄정하게 책임지는 것이 민주주의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의 일할 의욕을 북돋우는 것이 경제 발전의 기본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가요 느닷없이 그 말씀을 하시니까 이것을 준비했는데 안 보이려다가 꼭 보여드리겠다라면서 꺼낸 것이 패널이에요. 이 패널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요. 이 김만배 녹취록이 적혀 있는데 이 녹취록 내용에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을 영장 들어오면 죽어. 윤석열은 원래 죄가 많은 사람이야. 내가 가진 카드면 윤석열은 죽어. 이거 들어봤느냐? 김씨의 검찰 녹취록이다. 이렇게 토론석상에서 밝힙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요. 화천대유 어쩌고 김만배 정영학 회계사 통화한 녹취록 이야기 하시는데 그분들은 이재명 후보하고 훨씬 가까운 측근이고 저는 10년 동안 본 적도 없다. 정형학이라는 사람은 본 적도 없다. 녹취록 끝 그 부분을 가면 이재명 게이트란 말을 한다고 한다라고 응수를 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요. 민주당 선대위가 토론회 도중에 공지를 합니다. 뭐라고 공지하느냐? 윤석열 후보는 김만배 씨와 정영학 씨가 이재명 후보의 측근이라고 말했는데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공지를 하고요. 또 추가 공지를 통해서 이재명 게이트 발언 시점은 2020년 10월 26일이다. 이 발언 사흘 전인 10월 23일 날 이재명 후보는 2년을 끌어온 선거재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 당시에 이재명 게이트는 이 후보의 대장동 토론 발언을 포함한 선거법 위반을 지칭하는 말이었고 당시 이 후보가 무죄 확정으로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제기된 이재명 게이트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따라서 윤석열 후보의 이재명 게이트 주장은 자신에게 불리한 녹취록이 나오니까 상황을 모면하려 억지로 꿰매춘 허위사실이라고 다시 또 부과를 하고 나섰어요. 이 내용 전체 그러니까 민주당 선대위에서 밝힌 1차 공지 그리고 2차 공지 모두 허위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고 이제 선대본부층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선대위하고 이재명에 대해서 공직허위법 위반으로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게 저의 판단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전욱현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제 자세하게요. 지금 유상범 법률지원단장하고 공보단장 김은혜 이 두 의원이 방금 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힌 김만배 정영학 녹취록 얼마나 악의적으로 편집했는지 이 전문을 공개했어요.
자, 그래서 이 윤 씨에게, 윤석열 후보에게 불리하도록 김만배 씨의 특정 발언만 강조하고 나머지는 지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악의적으로 조작한 거, 이 불법 정치 공작에 대해서는 선처 없는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조목조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 내용을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요, 여러분들이 제 방송 하나만 가지고서도 충분히 이게 민주당과 이재명이가 얼마나 급하면 이렇게 거짓말을 그야말로 TV 토론에서, 왜냐하면 이게 이재명이가 버릇들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과거 대선 때 이 허위 사실도요, TV 토론에서 했어요. 근데 대법원에서 왜 무죄 판결을 했냐면, TV 토론은 막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잖아요. 시간이 없다는 거지. 굉장히 급하게 대답을 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얘기한 것은 출판문에 의한 허위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방송을 통한 이 허위 사실은 허위 사실이 사실상 아니다. 이래서 무죄를 때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또 어제와 같은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이 아니다 라면서 이렇게 우기는 이러한 입장을 내놓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대법원이 이거 판결 잘못됐다는 건 이미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대법관 권순일이가 지금 화천대유 이 고문으로 갔네, 이거 지금 수사 중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한번 무죄 판결을 받으니까 버릇돼 가지고 어제도 TV 토론선상에서 또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 아니냐, 이러한 저의 판단입니다. 지금 아직 이런 판단을 하는 이 보도를 하나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왜 이렇게 이재명이가 허위 사실을 과감하게 용기 있게 하느냐. 이미 한번 무죄 받았으니까. 이 대법원 판례 계속 판례로다가 인용되잖아요. 그러니까 단단하게 거짓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자, 기자회견을 밝힌 내용 여러분들께 먼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우상호 본부장은 지난 20일 오전 10시 30분경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 기자회견에서 정영학 녹취록 일부를 발췌하고 악마의 편집으로 왜곡해서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 우상호 본부장은 해당 녹취록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윤석열 영장 들어오면 윤석열은 죽어, 원래 죄가 많은 사람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는데, 윤석열 후보가 김만배 씨에게 치명적인 약점을 지니고 있고 또 관련된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는 취지로 언급을 했다. 이거야말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이고 후보자를 비방한 것이다. 이렇게 직격탄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김만배 씨가 윤석열 영장 들어오면 윤석열을 죽어라고 말하기 직전 문맥을 보면 이 김만배 씨는 양승태 대법원장님은 되게 좋으신 분이야. 윤석열은 양승태 대법원장님, 저거 명예회복하지 않는 한 윤석열은 법조에서 등으로 언급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실제로도. 라면서 다시 말해 윤석열 후보가 특검 시절 소위 사법농단 수사로 인해서 양승태 사법부 판사들에게 미운 털이 단단히 박혀 있기 때문에 영장이 법원으로 청구가 되면 판사들에 의해서 죽는다는 것이 이 발언의 진짜 의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맞는 얘기잖아요. 예. 왜냐하면 양승태 이 사법농단, 이거 윤석열 후보 때 다 이루어진 일이니까 영장 들어오면은 판사는 이제 판사 편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죽는다는 그런 의미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게다가 원래 죄가 많은 사람이라는 발언은 해당 녹취록에서 다른 대화 참여자가 한 발언으로서 이를 두고 김만배가 윤 후보를 그렇게 평가했다고 주장하는 우상호 본부장은 완전히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이다. 이게 이제 두 번째 허위 사실이 되는 거예요. 죄가 많은 사람이라는 것은 김만배가 한 얘기가 아니야. 다른 사람이 한 얘기예요. 예. 자, 그러면 그리고요, 이어서 우상호 본부장은 김 씨가, 즉 김만배 씨가 되게 좋으신 분이야. 나한테도 꼭 잡으면서 내가 우리 김 부장 잘 아는데 위험하지 않게 해 라고 말했다고 이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거 녹취록에 그대로 나와요. 맞아요. 근데 김만배 씨가 윤 후보와 깊은 관계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줬다. 윤석열 후보가 김만배 씨에게 자신이 도와준 것이 드러나지 않게 하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인다 라고 이 우상호가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야와 마찬가지로 김만배 씨 발언 전후의 대화 문맥에 따르면 김만배 씨 발언이 가리키는 대상은 바로 윤석열 후보가 아니라 누구냐? 아니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이 된다. 그러면서요, 우상호 본부장이 언급한 김만배 씨 발언에서는 그 대상이 명시적으로 표현되지는 않았다. 하지만은 김만배 씨는 그보다 앞서서 양승태 대법원장님은 되게 좋으신 분이야 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대상은 바로 누구냐?
양승태 대법원장으로 특정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발언 직후에 언급된 내가 우리 김 부장 잘 아는데 위험하지 않게 라고 말한 사람은 역시 양승태 대법원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더욱이 그러한 발언을 한 이후에도 대화 참여자들은 김만배 씨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함께 여러 차례 산행을 다녀왔다는 이야기를 쭉 이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김만배 씨가 되게 좋은 분이라고 지칭한 사람하고 내가 우리 김 부장 위험하지 않게 해 라고 말한 사람은 모두 양승태 대법원장이다. 이렇게 지금 우리 선대본부 측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우상호 본부장은 이 같은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행위를 하기 위해서 그 근거가 되는 녹취록까지 고의적으로 왜곡했다. 우상호 본부장이 판넬로 들어가서 제시한 정영학 녹취록의 일부분은 윤석열 후보에게 불리하도록 김만배 씨의 특정 발언 부분만을 강조하고 나머지 부분은 알아볼 수 없도록 지워져 있었다. 이는 국민들이 해당 대화의 내용 전체를 보면 자신이 자신 주장이 허위라는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루어진 고의적인 2차 가공이다. 민주당이 선거에 불리해지니 조작도 서슴지 않는다. 자, 그러면서요. 이재명 후보도 어제 대통령 후보자 토론회에서 윤석열은 영장이 들어오면 죽어라는 내용의 패널을 들었는데 독일 나치스의 괴벨스식 선동에 나선 것이고 국민들 앞에 부끄러움을 전혀 알지 못하고 도대체 어디까지 취해질 것인가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국민의힘은 윤석열 후보를 비방하기 위하여 사실 악의적으로 조작한 민주당의 불법 정치 공작에 대해서 결코 선처 없는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다시 한번 엄중히 경고한다. 자, 여러분들 이제 명확해졌죠? 자, 그래서 가장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 원래 죄가 많은 사람이긴 해. 윤석열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다 잘못된 것이고, 말하자면 결국 양승태 대법원장과 윤석열 후보를 혼란시킨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에게 불리하게. 이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자, 그래서요, 이 악마의 편집 반드시 이 법적 책임을 져야 되겠고, 이 대장동 오늘 또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말이죠. 오늘 충남 쭉 지금 방문 중에 있잖아요. 여기에서도 이러한 대장동 문제에 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오늘 그러니까 당진에서요 대장동 부패를 벌인 몸통이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의 운명을 좌지하는 국가 최고 의사 결정권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비판하고 또 법인카드 유용과 관련해서도요 공무원 사회에서는 공직에서 발급되는 법인카드를 절대 저런 식으로 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공무원들 마음이 이미 다 떠났다 이러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요 강훈식 지금 민주당 선대위 전략본부장인데요. 오늘 이제 TV에 CBS 라디오 뉴스에 나와서 이 문제에 관해서 해명을 했는데요. 이 강훈식이도 이제 허위사실 공표, 이 공직선거법 위반되는 거, 법적 처분받는 걸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재명 게이트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게이트, 즉 입구를 지킨다는 그런 의미의 게이트인 것 같다. 그런데 제가 전문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 꼴이 내리고 있잖아요. 이재명 때문에 일이 잘 안 된다는 취지의 이야기로 알고 있다고 말했고, 또 사회자가 김만배가 이재명 때문에가 아니라 이재명 게이트 때문에 이렇게 말했다고 지적을 하니까 이 후보가 입구에서 지키는 의미다라는 말만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검찰 여기에서는요 이거를 갖다가 지금 수사 중이다. 그래서 발표하지 않고 있어요. 이 녹취록을 절대적으로 다 밝혀야 되겠다. 밝혀야 된다. 이렇게 저는 주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검찰 반드시 이제 더군다나 그런데 이게 왜 발표해야 되냐면 이미 이 검찰에서는 이게 녹취록 열람 등사 어렵다라고 했지만요 재판부가 이 녹취록의 열람 등사를 변호인한테 허용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변호인들 총에서 조금씩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궤변으로 악마의 편집을 하고 있고 강훈식 같은 사람은 뭐 입구에서 지킨다는 의미. 야, 이거 우리 국민들 말이죠. 우리 국민들 게이트가 뭔지 다 알아요. 야, 이렇게 궤변식 해명과 이 옹호문을 내놓는 민주당. 이거 국민한테 사죄하고 그다음에 지명 철회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재명이 그야말로 우리 윤석열 후보하고 나머지 3명만 본선에서 우리 국민들이 심사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더 망신당하기 전에 사퇴하라. 이렇게 저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는 짧게요 우크라이나 사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푸틴 대통령이요 우크라이나 동부에 있는 칠러
이 분리주의자들이 있어요. 이 분리주의자들의 공화국 독립을 승인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군이 진입하도록 명령했다. 그래서 전면전 가능성이 굉장히 지금 이제 눈앞에 불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과 유럽연합에서는 강력한 제재 방침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크라이나 동부의 돈바스 지역이 이제 문제인데요. 여기에서 우크라이나 정부에 반대하는 칠러 분리주의자들이 일부 지역을 장악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푸틴 대통령, 이 분리주의자들이 세운 이름도 좀 어려운데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이요, 루간스크 인민공화국 독립을 선언했어요. 그러고서 평화유지군 파병을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평화유지군이라 하더라도 우크라이나 영토 안에 이 분리독립주의자들이 독립을 선언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영토의 침입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전쟁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역사적으로 이거는 러시아의 불가문의 일부다. 이렇게 푸틴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은 이것은 이제 우크라이나의 불법 침입이다. 이렇게 국제사회는 보고 있고 즉각적인 제재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유엔에서 안전보장이사회가 긴급하게 지금 열렸습니다. 굉장히 숨이 가빠요, 지금. 그래서 이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요, 이 반군 쪽에서 미국의 신규 투자를 금지하는 행령 명령에 서명했고, 미국은 유엔에서 그리고 러시아 본국에 대한 추가 조처를 취할 것이다. 이렇게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우크라이나 반군을 향한 포격을 멈춰야 한다. 주 유엔 러시아 대사입니다. 그러면서 서방이 우크라이나가 군국주의적 계획을 버리게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 문재인 대통령,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처음으로요, NSC 회의 전체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상황과 관련해서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존은 존중되어야 한다.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국제사회의 기대와 달리 무력 충돌 상황으로 악화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유럽은 물론 전 세계의 정치 경제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세계 각국은 우크라이나 문제가 조속히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힘을 합쳐야 한다. 한국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이러한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이다. 사태가 급박하게 전개되면서 이제는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응 태세를 갖춰야 한다. 우크라이나 거주 교민들의 보호와 철수의 만전을 기하고 관련국들과도 긴밀히 협력하라.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할 경우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해서 강도 높은 제재를 취하게 되면 우리 경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에너지, 원자재 등 공급망 차질, 세계 금융시장 불확실 등이 우리 경제에 빚을 수 있는 만큼 우리 경제가 불이익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다양한 가능성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달라. 그리고 우크라이나 정세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노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 했는데요. 여기서도요, 문재인 대통령, 그래도 북한이 불장난하지 말아라. 우리 한미동맹을 철저히 지켜 나가면서 연합 방위 태세를 다시 한번 점검하겠다. 국민 여러분 걱정하지 않도록 모든 만반의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얘기는 절대 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요, 유엔 사무총장도 입장문을 또 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의 돈바스 지역에 칠러 분리주의자들이 선포한 자칭 도네츠크 인민공화국하고요,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의 분리독립을 승인함으로써 우크라이나의 영토와 주권을 침해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우크라이나 도네츠크와 루간스크 지역에 관한 러시아의 결정 대단히 우려스럽다. 유엔은 우크라이나의 주권, 독립, 영토 보존을 계속 지지하고 있고 민스크 협정에 따라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모든 관련자가 즉각적인 적대행위 중단, 민간인과 민간 인프라 보호, 추가 위험을 고려할 수 있는 행동과 성명 자제, 평화적 외교 노력에 집중할 것을 당부한다. 이렇게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제가 종종 이 우크라이나 사태 매우 중요한 현안입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보도해 드릴 예정인데요. 조금 딱딱하더라도 꼭 들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우리의 안보를 지켜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